자, 이제 구상형 문제 세 문제 나갈 테니까 일단 시간 10분 딱 재고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문제를 구상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일시 정지해 놓으시고 이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10분 동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구상이 다 되셨다면 타이머를 켜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걸 녹화하신 상태에서 한 문제 한 문제씩 한번 평가실에 들어와 있다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한번 실제로 발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는 종이 구상 그 문제지를 간간히 보고 하셔도 되고, 난 자신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끝났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상의 문제 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모범 답안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제 답이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문제는 구상의 문제가 끝나면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소규모 학급의 15명 학생 중 5명의 아동이 기초학습 부진 진단을 받았다. 교사로서 이러한 아동의 학력 진장을 위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를 제시해라. 저는 여기 포인트를 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기초학력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 오프닝이 항상 필요하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오프닝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란 정상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지만 환경 요인, 개인의 성격, 학습 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를 의미합니다. 학습 부진한 학생의 학력 진작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수 학습자를 활용한 또래 도우미를 실시합니다. 같은 수업 교실에는 다양한 학업 격차를 가진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피드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수 학습자를 또래 도우미로 선정하여 부진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래 도움을 활용을 하면서 서로 간의 유대감도 형성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둘째, 정규 수업 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이 많이 뒤처지는 경우에는 정규 수업 자체를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 수업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는 무의미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수준별로 반에 나누어 편성하여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준별 수업이 학생들의 경쟁을 유발하고 점수 함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학력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규 수업 시간도 수준별 수업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기초학력 미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진한 학생들은 학습에 흥미가 적고 정서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학습 플래너를 활용하여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며 성공 경험을 부여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얻게 되었고 어떤 부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감과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의 핵심은 이상입니다. 이렇게 끝내겠죠. 저의 핵심은 이거예요. 부진 학생은 수업 시간에 학습 플래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수준별 수업을 저는 확대해서 구성할 거고 또래 도우미를 활용할 거다. 이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수업 시간 측면에서는 최소 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할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죠. 자, 구상형 2번 문제입니다. 담임 교사로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 세 가지를 써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말고 학교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서 기초학력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쓰라 이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프닝.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지만 환경 요인, 개인의 성격, 학습 습관 등으로 최저 학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기에 빠른 조치, 신속한 진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학년 미달 학생들의 경우 뚜렷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찾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의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설정한 뒤에 그것을 만족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제공할 것입니다. 즉, 큰 꿈을 갖도록 한 뒤에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아이들의 동기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원하는 형태의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을 고려한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기초학년 미달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를 개설하되 학습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수업 형태를 만들어 성공 경험을 제시하여 긍정적 자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배울 때 책과 영화가 모두 존재하는 작품을 선정해서 함께 그걸 감상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재미 속에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의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는 게 저희 핵심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당 학생과 래포를 형성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경우 본인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학생이 많습니다. 많은 실패를 하다 보니 성공에 대한 확실함과 믿음이 부족하여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에 교사로서 주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변화할 수 있다는 노력을 주고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해 줄 것입니다. 결국 학습 부진의 원인은 과정에서의 관심 부족, 실패 경험의 누적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자기 교사의 낙인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주지 못한 관심을 교사가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서 진심으로 대해준다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구성을 하면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2분 30초가 걸렸습니다. 물론 천천히 읽었고 그 다음에 좀 쓸데없는 말을 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말의 속도와 내용을 조절하면 2분 10초 안에는 컷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 4문제 정도 2분 10초 안에 3문제 하면 6분이니까 즉답변 시간이 좀 많이 남겠죠. 그래서 2분 30초, 2분 20초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분량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성형 3번, 제시문을 읽고 A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제시해라. A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난 무엇을 해야 할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학교에 다니기는 더욱 꺼려지고 자퇴 생각만 머릿속에 계속 맴돈다. 친한 친구들도 없어서 눈을 뜨게 되면 재미없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 학생들을 정말 저는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해보면서 실제로 교사 입장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학교 오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9시부터 5시까지 있는데 뭔가 학업에 대한 어떤 열의도 없고 꿈도 없고 친구 관계도 안 좋은데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역일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이런 문제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문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관념이 안 잡혀 있는 거, 그리고 교우관계가 잘 형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퇴를 하고 싶은 거죠. 이 2가지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A는 뚜렷한 목표가 없고 학업과 교우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학생 A가 자퇴를 하게 된다면 학생 A는 자퇴 후에 많은 후회가 남을 것이고 더욱 큰 방황의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교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까지 한 20초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오프닝이 반드시 필요하죠. 바로 A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보고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난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 2-3주 정도로 요약해주면 여러분들 충분히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업 중단 숙려제를 실시하고 우선 학생 A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간 학업을 중단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전문 직업인과의 대화, 예술 치료, 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꿈을 찾는데 온전한 시간을 투자하도록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 A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진로와 연관된 학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학교가 꼭 필요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학생 A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교사가 무조건적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생 A에 대해서 이유 없이 가지는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또래 도우미, 체험 활동, 마니터 활동을 통해서 관계 개선에 참여해야 됩니다.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고 진실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학생 A에게 상담을 통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나 혼자 그냥 꿍에 있으면 안 된다. 먼저 나가서 노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도 충분히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함께하는 희망교실에 참여해서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청소년기에서는 신뢰와 진심이 보다 중요하다. 학생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면 교사를 믿고 따르려고 하며 의지하게 된다. 신뢰감을 바탕으로 저는 진실된 유대감을 형성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힘듦을 느끼는 학생들과 테마여행, 문학 당방, 영화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소통의 길을 넓히면서 아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실제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보다 학업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즉답형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단결석 중인 본인 학급 학생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장에서의 조치 2가지와 후속 조치 2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무단결석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자퇴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근데 주유소에서 아이가 아르바이트 한 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내릴 조치와 그 후속 조치, 현장에서 내린 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요. 실제 이게 몇 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문제냐 하면 이 내용이 2013년도인 것 같습니다. 중등 평가원 비교과 그 구상형 문제로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중등 임용 13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답을 구성하면 되되 저는 이렇게 답을 구성해 봤습니다. 학생이 15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자유다. 이거 자체가 문제된 건 아니다. 하지만 학교가 끝난 이후에 부모님이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는데 해당 학생은 무단결석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주유소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한 뒤 해당 자리에서 바로 부모님과 전 면담을 실시하겠다. 단 해당 학생에게는 부모님과의 면담이 본인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처한 문제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과 지원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포인트는 부모님을 부르겠다 이거죠, 제 말. 둘째,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유소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당 학생이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게 되었고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하는 사장님들께서 좋으신 분도 많으실 수 있고 또 아이가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이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왜 하게 됐고 부모님과 동의를 했고 이런 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서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아까 마찬가지처럼 학업 중단 숙려제를 실시해서 왜 학교 생활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지 일단 파악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당 학생과 유대감 형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아까 앞에 했던 거 요약해서 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즉답형 문제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즉 학습 부진 학생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테마를 맞춰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